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토기법입니다. 마무리할까요? 꼭 영화관 같아. 부시렁부시렁. 또 머리 또 먹어. 영화관은 팝콘만 먹는데 우리는 고구마, 계란, 뭐 거의 포도. 이 영화관보다 더해. 영화관 가면 전화는 또 이 묵음 처리해놨어. 우리는 또 전화 오면 또 밖으로 나가서 받아 또. 잠깐 우리가 땅 건드리잖아. 이렇게 땅 건드리는 모습을 삽하고 포크레인을 그렸다고 하면 이게 땅 건드리는 모습이야. 땅을 건드렸다 하면 이걸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야. 이걸 광의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서. 근데 이게 개인인 갑이라는 자가 사인이 건드려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갑이라는 자가.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건드릴 수가 있다고. 공적 주체가 이렇게 공적 주체가 건드릴 수가 있다. 공공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지. 개발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포인트만 잡아갈 거예요. 지금 1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니까. 포인트 잡을 때만 또 눈 감고 있죠. 미치겠다니까. 이 건물 토토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사인이 건드릴 때는 건물 토토토 형태로 해서 건드려. 허가받자 이렇게 되는 거지.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요. 구두개법률은 허가권자가 무조건 도시군수만 나와.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가 안 나온다고. 응?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행정청인 자가 이렇게 건드렸다 하면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가 있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에요. 시설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고,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다? 정비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구두개법률에서 공부하는 거야. 요건 이제 도시개발법, 이건 정비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네. 행정청 지네들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도시군 관리개혁의 내용이 이건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이 아니요.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이 아니요. 이건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가받는 거고, 도시군수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이렇게 허가받는 거고, 이거 이제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허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개발밀도의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꼭 어떻게 나오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이자가 지정한다면 틀려.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오. 그 내용이. 그치? 꼭 그렇게 시험 문제가 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이게 이제 우리 구도계획법률에 나오는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요게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기반시설. 이거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는 절차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도로 깔겠다, 공원 설치하겠다, 또는 학교 설치하겠다 하는 게 이게 계획으로 통과해서 깔리는 거라고. 그냥 깔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학교 이런 것 등이 이걸로 결정되면 이제 행정계획상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반시설인데 이걸로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행정계획상 시설이야. 아직 안 보여.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는 행정계획상 시설이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걸로 결정돼서 이제 깔아놓고 나면 다시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이 아산까지 뻗어있다, 저 당진까지 뻗어있다면 광역시설이 되는 거고. 응? 그놈의 시설도 그렇게 많어. 내용이 그것이고.
이 도시공제 시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갔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 하나 가지고 시험장 갑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서 가양대교 남단부터 검암을 거쳐서 이렇게 영등포까지 가자. 이걸 1단계로 집행하고 이걸 2단계 집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시공제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2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단계별로 집행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법상 단계별 집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진은 사업 추진을 얘기하는 거고 집행은 예산 집행, 돈 집행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돈을 집행을 안 해? 이런 예산 집행을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응? 그래서 이게 돈 집행 계획이라고. 그러면 현재 지금 돈이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만큼밖에 없다? 이만큼 설치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것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3년 내에 하는 거, 3년 후 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3년 후에 가봐야 돼.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이거. 내용 아시겠어요? 스토리가 이런 거라. 그래,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재원 조달 가장 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많아?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 가장 많이 발행했던 게 인천 아니야. 부도나기 일부 직전에 유종복 행정자치부 장관을 갖다가 시장으로 선정해 준 거 아니야. 그게 더 발행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나와 사업을 시행해야지. 시행자가. 포크레인 형태가 이 그림은 시행하는 거예요. 이 시행자가 누가 되냐? 하자고 한 자가 돼야지. 이거 하자고 한 자가 뭐냐? 이걸 계획자본자라고. 이자가 하는 거라고, 이자가. 이자가 하자고 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 이렇게. 하자고 한 자가 지가 해야지. 또는, 그러니까 순행정청이라고. 이게 이자가. 또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동의요건이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토지를.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동의요건이 필요하지. 수산 현대건설 생각해보라 그랬고.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 거라고.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준공검사.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실시계획도 고시가 돼버리면, 오픈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픈돼버리면, 고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실시계획 고시는? 그렇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면 4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거든. 대답도 잘하지. 가끔 한 번씩 틀려서 그렇지 뭐. 맞추잖아? 이렇게 잘하면 지금 4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진득하게 22.5야. 벗어나질 못해. 20점대를 벗어나질 못해. 3만 봐도 훌륭하게 보여.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에서 안 나오면 또는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첫으로 가고 재촉한다 이렇게 돼. 가고 재촉한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죠? 여기 토지 형질 변경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없었던 걸 설치한 거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전까지. 오케이. 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런 거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거 원상회복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간 안 하고 있다. 지목이 되다. 이렇게 되어주면 이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야. 건축물도 포함하지? 매수 청구. 여기 갑옷 땅도 있고 여기 으르 땅도 있고 병 땅도 있는데 갑은 지목이 되고 나머지는 잡종지 임야야. 해당 사항 없고 갑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되지? 갑이 매수 청구하는 거야. 갑이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가 결정이 되죠? 네. 매수 여부가 결정이 돼서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통지하자. 알리자. 매수 못하겠다. 매수하겠다 하면 매수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2년 내 매수 완료해야 되죠? 네. 매수 끝마쳐야 됩니다. 매수 완료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매수할게 해놓고는 2년이 경과되어 있다. 매수할게 해놓고는 2년 경과된다. 이렇게 되면 쌈박질이지? 네. 쌈박질?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권색, 2종 권색.
노다단 안마 제외하고 공작물 설치한다. 이런 내용 다 나와 여기. 이 내용하고 쌈박질하고 이거하고 크로스되면 안 돼. 가구 재촉하고 하고 2단계에서 안 나오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 가구 재촉하고 궁자가 작작 2단계에서 안 나오면 매수 못하겠다면 쌈박질 이 내용이라니까. 내용이 뒤집히면 안 돼.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칙으로는 뭘로 지급하는 거다? 현금 지급이지. 뭘로? 나이스? 현금 지급. 10,000원 빼는데 1,400원 먹어. 이놈의 돈통을 찰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어. 이놈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야? 10,000원 한 장 빼는데 1,200원이야. 1,400원이야. 나이스 현금 지급 그런다. 예의적으로 채권 발행한다. 도시공개 시설 채권. 이거 지방채요. 그래서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발행합니다. 국가인 경우에도 이 도시공개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도시공개 시설 채권은 이 가운데 있는 채권, 몸뚱아리 채권이에요. 원할 때 발행할 수도 있고 의무적 발행할 수도 있다. 원할 때 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 발행한다. 몇 천만 원? 3천만 원 초과금액. 이걸 2천만 원으로 해서 시험 문제 냈어. 이제는 뭐 얼마 정도 낼까? 한 1,500만 원 정도 낼까? 자,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양면석을 지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죠. 여기까지 잡아야 수석을 한다. 지발 수석하려면 지발 조상인 내가 도와야 돼. 지발 조상인. 지방재정법입니다. 발행 절차예요.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상환기간하고 이율이죠. 내용 크로스되면 틀린다. 여기까지 맞추면 다 맞추는 거예요. 상환기간은 10년 범위 내입니다. 10년 이내에서. 이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죠. 끝이야.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개발행위 나오죠? 선생님들 개발행위 22쪽 제일 밑에 봐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 밑줄 한번 거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의 도지사, 시장군수 밑줄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공개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개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오른쪽에 갑시다. 허가 대상 도표 보면은 건물 토토토죠? 요거 허가 받자 이런 내용이요. 건물 토토토. 자, 기업권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밑줄. 물건을 이론 이상 사하는 행위 밑줄고요. 님번.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밑줄. 여기 농림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림지역은 농기구라든지 농작물 등을 야적해 놓을 수 있으니까 해당성이 없다. 자, 디귿번에 보면 토지 형질 변경 나오죠?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거요. 절토한다, 성토한다, 정지한다, 포장한다. 아스팔트 포장 있죠? 공유수면 매립한다. 이런 거 다 형질 변경이요. 이런 것도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제외. 이 말은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 삽질 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토석 채취. 이거 토석 채취할 때 허가받자 이 내용이죠. 근데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가 있을 수 있잖아. 절토하면서. 이런 때는 형질 변경 쪽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토석 채취 편에서는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야. 자,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 쪽에서 규율합니다. 자, A, B, C 묶어야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요.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토지 분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B번을 보면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 있죠. CC가 2번 기억나요? 네. 커플이 2쌍, 60커플, 150커플, 200 이렇게 나오죠. 자, C번의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토지 분할이요. B번과 C번 묶어요. 이게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이렇게 써놓습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받자 이런 내용이야. 자, 오른쪽에 갑시다. 허가 제외. 이거 허가 대상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재복구 재난수 밑줄 거요. 요거 응급조치입니다. 요거 해놓고 1월내 신고하자. 자, 니은번의 경미한 행위죠.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밑줄 거요. 우리 농사 지으려고 못자리 하면서 비닐하우스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가서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 제휴 밑줄 거요. 육상어류 양식장 밑줄 허가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에 용도 변경까지 해당이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B번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 2, 3 딱 묶어놓고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허가 받아야 돼요. 이 말 이해해요? 자, 2번에 재활용 골재 사업장 배토양 무기성 원입니다. 원인은 썩은 진흙 땅을 얘기합니다. 오염된 진흙 땅을 얘기하죠. 등 수질 오염,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자, 3번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별표 치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답을 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내용 됐나요? 네. 밑줄 그어놓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높이 깊이 5cm 이내 밑줄 그어놓고 무릎 높이라고 써요. 무릎 높이로 절토 성토 정지하는 겁니다. 포장 제외 동그라미 치고. 이게 포장할 때는 무릎 높이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하자? 허가 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지목 변경 없이 밑줄 9번만, 조성이 완료됐다 3번 밑줄, 공익상 필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밑에 한번 가봅시다. 1번 개발행 허가의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다음의 경미한 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밑줄 변경한 경우요. 해놓고요, 하고자 하는 경우요. 해놓고지, 변경하고 나서 이 뜻이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시장 군수에게 통지한다. 통지에 동그라미 치고. 자, 거기 사업기간 단축 밑줄 단축에 동그라미. 사업기간 단축할 때는 해놓고 그냥 통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고하고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통지사항이에요. 통지사항. 사업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 밑줄 그어놓고 5% 동그라미, 축소 동그라미. 이거 확대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축소할 때요. 자,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허가받은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 불가피하게 변경 밑줄 그어요. 단호불어. 자, 일괄신고 통지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변경. 불의 동그라미. 자, 거기까지만 잡으면 돼요. 허용오차 반영 밑줄 그어놓고 허에 동그라미 치고, 일괄신고 밑줄 그어요. 제일 끝에 밑줄 그어놓고 일괄신고. 일괄하게 신고 나오죠. 단호 불어 일괄신고 통지사항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묶어가지고 통지사항 써놓는데 사업기간 단축 5% 범위 안에 축소 이 두 개는 꼭 잡아야 돼요. 조그만하게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시험 문제 거의 해마다 뜨는 이런 지문입니다. 통지한다. 신고가 아니고.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보면 갑이라는 자가 계획서와 신청서 같이 제출하죠. 그러면 15일 이내에 심의 협의기간 제외하고 밑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이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 밑줄 그어놓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에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그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자. 조건부 허가 시 조건부 허가라는 말 네모 별표 쳐놓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잡아야 돼. 꼭 시험 문제 없다라고 떠. 조건부 허가가 딱 나옵니다. 우리 건축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량행위라고 그래.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조건부 허가 시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행보조금을 예치하죠. 밑줄 그어놓고 총 공사비 20% 이내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나중에 중공검사하고, 자, 재료에 예치 사유 나와요. 기붕이 8차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표로 기자 동그라미, 토지 굴착, 토지 붕괴에서 밑줄 붕해 동그라미, 토지 붕괴된다. 건축물 공작물 손괴우리 기붕이 8차조예요. 토석 발파 밑줄 발에 동그라미 치고, 자, 차량 통행 밑줄 차에 동그라미 쳐요. 자, 비탈면에 조경 밑줄 그어놓고 조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붕이 8차조 이렇게 되죠.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전에 한 번 나왔어. 자, 예치 의무가 없는 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자, 국가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잡아갑시다.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행보증 예치 안 한다.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한국토지대공사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행보증을 예치해야 된다면 틀리네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반환식이 나오죠. 원상회복을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지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이 부분 밑줄 그어요. 행정대지법에 필요한 비용은 밑줄 긋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없다로 고치겠죠? 시험 문제 그렇게 내. 있답니다. 없다 하면 안 돼. 자, 그 밑에 보면 기업법 면적 기준 나와요. 면적 기준은
자, 가로 열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밑줄 두 줄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두 군데만 그래요. 다음에 정하는 1만, 3만, 5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 성완 지역에서 관리지역이다 하면은 꼭 뭐 3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2만 제곱미터로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가요? 네. 자, 그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떴습니다. 자, 만주 상자 생산 잡아야 돼요. 만주 상자 생산 3만 원짜리 농국공 잡아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이죠. 5 보자 잡아갑니다. 5천 제곱미터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개발행위는 전국터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다음 주에 할 거. 도시개발사업은 전국터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보전녹지라든지 여기 봉서산에서 도시개발사업 못합니다. 그 다음 보전녹지 이런 데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청봉 한가운데다 갖다가 도시개발 할까요? 그럼 마추픽추 되나? 안 했어야지. 안 했어야 돼. 쓸데없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근데 나이 먹어봐 금방 잊어버려. 속 없이 또 해. 또 한다고. 그래서 나이 먹으면 주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자, 니 한번 가겠습니다. 개그해야지, 설명해야지, 개그를 또, 이 내용 읽어야지, 내용을 또 설명해야지. 나 미쳐버리겠어. 개그도 한마디 딱 하면 이해가 가면 괜찮은데 그걸 설명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내가. 자, 니 한번 보면.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 개발행위 나오죠. 각각 용도지역 규모를 적용합니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각각 가는 겁니다. 넓은 쪽으로 간다면 큰일 나요. 가로 열고 이때 허가대 사항에 이 토지의 총면적이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해당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할 수는 없고요. 자, 합산한다 해서도 안 되겠네요. 그런 내용들 다 기출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박스 안에 다음의 행위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 밑줄 거예요. 처음에 1번만. 1번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말 나오면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잡으면 돼. 만주 상자 생산 이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시거 용도, 예, 거기 시거 용도, 유보 용도 네모였고요. 보존 용도 네모였고 넣습니다. 네모였고서요. 세 개 딱 묶어요. 자, 시거 용도는 주거 상호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신설된 내용이에요. 유보 용도 별표 이거 잡아야 됩니다. 유보 용도.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치고 완화 동그라미 쳐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는 게 보존 용도야, 유보 용도야? 유보 용도라고. 보존 용도는 강화만 하겠지? 네. 자, 유자 생계 잡아야 돼요. 네. 유보 용도 유자 생계, 자연 녹지죠? 네.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되죠? 네. 계획 관리. 자, 법조문을 보면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이런 형식으로 뜹니다. 순서가. 자, 그런데 유자 생계 이렇게 잡아요, 그냥. 자연 녹지,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생산 녹지가 아닙니다. 유자 꽝꽝으로 잡아야 돼요. 유자 꽝꽝, 유자 생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유보 용도. 자, 보존 용도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보존 관리 지역부터 쭉 이런 건 읽는 거 아니에요. 자, 시거 용도와 유보 용도가 아닌 게 보존 용도니까. 자, 성장 관리 방안 나오겠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 리얼번 봐요. 자, 누구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개발행위에서 나오니까. 그죠? 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세종시장 떠올려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이렇게 되죠. 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자, 도시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밑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 밑줄고요. 수립할 수 있답니다. 자, 성장관리방안에 네모였고 넣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따라서요.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이렇게 되죠. 자, 기반시설 설치 변경, 기반시설 밑줄, 건축물 밑줄,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죠. 자, 미음번 갑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 용도 지역입니다. 유보 용도라고 써놔야 돼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 면적이 얼마 이하에서 20% 이하에서 보존 용도 지역의 일부를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반 설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넘어가서. 자, 재료에 1, 2, 3, 4 묶어놓습니다. 1, 2, 3, 4 묶어놓고 이해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해라고 써놓고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써야죠.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이렇게 써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자, 1번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보존 목적으로 딱 묶여버린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하면 틀리겠네. 뭐 개발 압력이 높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거니까. 자, 밑줄 그어놓고 무질서한 개발 진행 밑줄 진행될 것으로 예상 밑줄 그어요. 자, 2번의 끝에 시가와 예상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의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 밑줄 그어놓고. 자, 4번의 조례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비읍번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사항 중 1호와 2호입니다. 1번, 2번.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라고 써야 되겠죠.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입니다. 자, 1번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밑줄 기용되어야 한다. 잡아갑니다. 기차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죠. 용도 제한 밑줄 용해 동그라미. 건폐율 용적률 밑줄 거예요. 여기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없죠. 네.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는 이 건축물 배치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있는데, 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밑줄 그어놓고 높이 자리에 원래 건축선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건축선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무지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에. 자,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조례를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관계행정기관의 사항은 56조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밑줄 그어요.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변경하거나 경우에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협의 등을 하려면 대통령 정하는 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은 밑줄 그어요. 지방도시계획 밑줄 심의 동그라미 쳐요.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잠깐만. 우리가 허가대 사항을 보면 우리 건물 토토토가 있잖아요. 건물 토토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건축물 건축 물건을 적재해 놓는 거거든. 쌓아 놓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토지 형질 변경 들어가는 거예요. 토석을 채취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토지 분할이잖아요. 근데 물건 적재 해당 사항 없다고. 토지 분할 해당 사항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제외하고 1호에서 3호가 뭐냐면 이 내용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이 내용하고 토지 형질 변경 이 내용이 토석 채취 이 내용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심의 대상이야. 심의 대상. 심의 대상이야. 다 심의받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야. 준공검사 대상. 준공검사 대상은 이 세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야. 심의 대상하고 똑같다고. 이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밑줄 그어봐. 이 말은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야.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구의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밑줄 그어 중앙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번 별표 쳐요. 2번 시험 문제는 2번만 나와. 지구단위계획 밑줄 2줄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 밑줄 2줄.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면 전부 다 심의 거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개발행위 할 때. 지구단위계획 나온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 하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거 꼭 잡아야 돼. 거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밑에. 자, 거기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거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시장군수 의견 청취한 후 밑줄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겠고 심의 동그라미 시도이사 네모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 의견 청취한 후 밑줄 지방도시계획 심의 동그라미 시장군수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쳐서 제한하자 이런 내용 나오죠. 거기에 제한 기간 봐봐. 제한 절차는 미리 고시해야 됩니다. 미리 고시. 이걸 고시해 놓고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고 제한기간 1회 한해서 3년 이내에 제한해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중앙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CT 밑줄 그어요. 끝에 나오는 세 가지죠. 1회 한해서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한 사유 나오네요.
자, A번이 바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을 갖다가 보존 녹지지역으로 바꿔도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꿔도 안 돼요. 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B번에 환경미화 잡아야 돼요. 첫 글자 답니다. 환경미화.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죠. A번과 B번에서는 지금 뭐 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없네요. C, D, E가 연장이 가능하죠. C번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새로 수립된다.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D번에 보면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집어넣습니다. 자, 2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C, D, E는 자, 이게 2년 연장이 가능하죠. 따라 최장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자, 그런데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 나오죠. 지정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대상지역은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지역, 공업 동그라미 쳐요. 여기에는 녹지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이게 도시지역 하면 녹지지역이 들어가니까 주, 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지정의 효과.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미출권 없습니다. 강화에 동그라미 쳐요. 건폐율은 몇 퍼센트라는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그러나 용적률은 50%까지 강화 가능합니다. 자, 강화 동그라미 치고 지정 절차 변경 절차를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에 밑줄 그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에 밑줄 그어요. 용적률 건폐율의 강화 범위 밑줄 그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지방도시끼리 심의를 거치한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나왔을 때 다 틀려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OX. 이거 다 포함해서 심의 거쳐야 된다니까.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강화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안 된다니까. 심의 거쳐야지. 이 도시군수가 뭐하러 전문가도 아닌데. 심의 거쳐야 돼. 그 내용이요. 기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자, 뭐 향후 2년 이내 나오고 퍼센트 나오면 20% 나온다. 이렇게 되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번 봅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권자, 개발행 허가권자죠. 자, 지정 절차를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 동그라미 쳐요. 의견 청취가 하나가 더 들어가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단순 심의만 거치는데 심의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지정 고시하자. 지정 대상 지역, 기억년, 디귿 묶어야죠. 법령 재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칩니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죠. 완화를 강화로 고쳐서 시험 문제 한번 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니은번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완화 동그라미 칩니다. 퍼센트 나오면 무조건 20%예요. 20% 동그라미 칩니다. 인구 증가율이 됐든지 개발행 허가 건수가 됐든지 20% 이상 증가한다. 지정의 효과, 기억번 별표 해마다 나오고 기억번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자, 1년 동그라미 쳐야죠.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밑줄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입니다. 밑줄 걸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계획이 필요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몇 년 내에 나와야 돼요? 1년 내에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이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 항상 나와요. 자, 니은번 갑니다.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니은번. 지수는 기수로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지. 이걸 거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하면 안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영역이 넓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의 영역이 넓어. 지구단위 계획의 영역이 넓잖아.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면 기용돼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내용이야. 지수는 기수로 본다. 잡아야 돼요. 지정 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니은번 연접하여 소규모 개발 행위 지역은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밑줄 그어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밑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가로 열고 연접 합산이라고 써놓습니다. 연접 합산합니다. 묶어야 돼요. 자, 디귿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경계 밑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대지 일부에 한 필지 일부에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계획 수립 나오죠. 계획은 이제 도시군수가 수립하는 거고 비용 부과 보겠습니다.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밑줄 그어놔요. 단독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입니다. 미치고요. 신증축 행위지 개축 재축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용 이해 가요? 네. 가로 열고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건축 연면적을 초과할 때만 그래요. 연면적 초과할 때 기존에 있어 건축물이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축할 때 비용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 말 이해가? 연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연면적만 이해해주면 돼. 연면적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요.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시층 건물이다.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축하는 걸 보면 신축은 두 가지요. 봐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도 신축이요. 이게 15층이고 연면적이 줄어도 괜찮다니까. 연면적 2만이다 하면 더욱더 신축이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이 규모를 키워버리면 연면적 1만 5천이다, 2만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신축이야. 근데 연면적이 줄어도 연면적 8,000제곱미터 이렇게 준다 그래도 신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층수가 늘어나 버려서. 내용 이해 가요? 또는 신축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층수는 줄었어. 층수는 줄었지만 이게 8층 높이라고. 8층 높이인데 이 규모가 연면적이 이마트가 큰 거 들어와 버린 거야. 이게 1만 5천이 된 거야. 1만 5천 제곱미터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신축으로 보는 거야. 다 커져버리면 더 할 나위 없이 신축이고. 이건 부과 대상이 아니고 이것만 부과 대상이란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야. 이제 이런 내용이. 연면적이 너무 증가가 돼야 돼. 뭐 거기까지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자, 납부 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밑줄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는 기반 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동그라미 이걸 면제한다고 고치면 안 돼. 감면한다. 깎아준다는 뜻이야. 에? 네. 면제한다 하면 안 돼. 그거 찾고 그 정도만. 그 다음에 기억본에 보면 부가 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밑줄 2개월 이내 부가 밑줄 2줄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밑줄 그어요. 밑줄 2줄 그어요. 이를 내야 한다. 납부해야 한다. 앞에서 부가 뒤에서 납부. 앞에서 부가 뒤에서 납부. 이렇게 된다고.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 이게 또 해마다 뜨는 내용이야. 기반 설치 비용은 밑줄 그어놓고 끝에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납 인정할 수 있다 해서 옳은 문장 고르기. 물납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틀린 문장 고르기. 그렇게 나와. 직접적으로. 이 지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필요 없고.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 나오죠? 요거 문제를 풀면서 우리 동영문제 모의고사 40문제 풀면서 한번 볼 거예요. 놓아두고 도시훈계 시설 사업. 자, 도시훈계 시설 사업을 보면 거기에 보면 도시훈계 시설 왼쪽 칸에 도표 봐요. 설치 원칙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금방 끝낼 거예요. 더 하자고도 안 해. 나도 힘들어 죽어서. 걱정하지 마. 뒤에 넘기지 마. 금방 끝나. 자, 거기 보면 넘기지 말라니까 넘기고 앉았네. 징그러 하지 말라는 줄은 꼭 하고 앉았어. 설치 원칙에서 보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지? 자, 잠깐만요. 이 내용이요. 우리 도로 어떻게 설치할 거냐, 공원 어떻게 설치할 거냐, 학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걸 통과해 설치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경미한 같은 건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 운전학원도 이것도 우리한테 의견도 듣고 뭐 하겠어. 그냥 설치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 이게 요즘에 와서 시험 문제로 나와버렸다고 이게. 이게 말이지. 예전에는 이거 이유도록 했었는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 요지 맙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한 거야. 자, 니은번 봐봐. 안 이어도 괜찮아. 근데 니은번에 뭐가 빠지냐면 도자가 빠졌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이 말이야. 도자가 빠져버렸어. 돌아버리겠어. 도자 빠졌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봐봐. 이렇게 잡아갔어. 한번 했던 것 같아. 자, 공공공지 밑줄, 공원 내 기반시설 밑줄 거. 자, 공원 내 기반시설이 특히 중요해. 공공공지나 공원 내 기반시설을 방송통신에서 방자, 방방방방방 들어가는 거 다 방이요. 문화시설에서 문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다 포함돼. 문의 동그라미, 시장에서 시자, 마켓입니다.
공공공지 공원 내 기반시설을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할 때 방문시 저수지에서 저자 공공청사의 청자 장례시장 장자요. 청장이 뭔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청장이 오면 종일 이렇게 되는 거야. 종합의료시설 종자 열공급시설에서 열자 종일 두드러 패버려야 돼. 폐차장에서 폐자 자동차 운전하고 자자 그냥 웃고 마는 거야. 이렇게 많아. 이 내용이 이거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조사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보면 공공공지 공원 내 기반시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문할 때가 있을 거야. 방문할 때를 잘 기다려보자고. 청장이 방문할 때가 있어. 그러면 저 청장이 방문하면 종일 두드러 패버려야 돼. 왜 웃냐고? 종일 두드러 패자 이것만 생각해. 아 그만 읽어 이제 됐어. 나중에 문제 풀어보자고. 자 오른쪽 맨 위에 가면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야. 원래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 대령 C부령 G부령 이렇게 간다고. 개발 대령 개발행 허가 기준은 국토교통 대통령령이지. 대통령령. 의욕이 너무 넘쳤어. 끝날 때 되니까. C부령 G부령 들어가지.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령, 환지계획 작성 기준 국토교통부령이야.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 대령 C부령 G부령이야. 개발 대령 개발행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C부령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령 시행 규칙이야. 자 관리는 국가 관리한다면 중앙관서의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면 조례로 가지.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대로 떠야 돼. 국토교육 법률로 정한다 하면 틀려. 따로 법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대로 떠야 돼.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 봐. 광역시설. 광역시설도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죠? 왼쪽 아래.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치는 도시공계 시설 설치 관리 이쪽으로 가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걸로 해 설치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니은번. 예외적으로 이게 도시군수가 그 두 번째 줄 협약 체결 밑줄 협의 구성 밑줄 이걸 해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걸치거나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디귿번에 보면 도내에서 협약 체결이나 협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도시사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광역시설에 관해서 밑줄 긋고. 자 리을번 별표 치고 이게 중요해. 국가계획 네모였고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타법률에 설립된 법인 동그라미 치야지 설치 관리한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우리 쭉 보다 보면 국가계획이다 하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관용적으로. 그지? 근데 여기서 광역시설만큼은 국가계획이다 하면 법인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서 딱 한 번 예의야.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떠. 그러면 틀려. 여기서만 딱 법인 한 번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요거 찾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계별 집행계획 밑줄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행자 나오고 있고, 시행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실시계획 등 한번 봐요. 실시계획 등에서 거기에 1번 도시공계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이야. 실시계획 내용을 보면 봐봐. 사업 종류, 명칭, 면적, 주소 막 이런 거, 성명, 착수 예정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 별거 아니야.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계획이라 그래. 자, 그런데 이제 3번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14일 이상 일반에 연락 밑줄 그어놓고 이게 예전에는 20일이었다. 20일이었는데 14일로 바뀌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다. 개정법률이니까 거기만 한번 체킹해보고. 자, 넘어가서 보면 30쪽에 조건부 인가라는 표현 나오죠? 조건부 인가에 동그라미 쳐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라는 말이 국토교육법률에 나온다. 할 수 있다.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고시를 보면 실시계획 고시는 네모, 사업인정 고시 네모 엮어놓고 배째라 하는 사람 나오면 재결 가는데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자. 밑줄 그어야지.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보호 조문이 나와. 사업의 분할시행 이렇게 나와요. 분할시행. 도시공계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밑줄. 자, 두 번째 줄 끝에 둘 이상으로 분할해 도시공계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우리 분할해서 한다면 아산 네가 해라.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는 얘기고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무료열람 등 밑줄거요. 이게 바로 이제 각급 행정기관의 지원제도다. 예, 무료열람 해준다라는 거. 공익사업에 대한. 자, 그 다음에 공송달 네모였고 조그만하게 별표. 자, 공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 밑줄 그어놓고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송달 할 수 없다라고 떠.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 시설 사업의 시행자도 공송달이 가능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승인 동그라미 치고 승인 동그라미 쳤어요? 자, 원래 공송달은 이게 이제 우리 법원에 있어서 재판장에 있어서 명을 받아서 법원의 게시장에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준용해. 우리 행정청에 가면 게시판 봤어요? 공송달 된 게시판들 가득히 많이 여기 있다고 메꿔져 있다. 그러니까 뭐 게시판을 보면 우리 구청 밖에 이 게시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도로변 밑에다가 거기 한번 봐봐. 전부 다 공송달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이제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빨리 선악적 후의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송달 할 수 없다 하면 돼야 돼. 안 되지. 승인받아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잡고. 자, 수용사용권 부여가 나오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줄 봐봐. 거기에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의혹 권리를 일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위줄 그어놓고 잘 보세요. 인접한 동그라미 쳐봐. 끝에 일시 사용이요, 일시 수용이요. 그렇단 말이야. 이걸 일수용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인접한 거. 일수용이 안 돼. 사용만 가능해. 자, 손실보상 의무. 자, 이거 별표 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밑줄 두 줄. 행위자가 직접 손실보상에 속한 행정청이야. 옳지, 속한 행정청이야. 그 도시군계 시설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자. 도시군계 시설 사업 시행자도 밑줄 긋고. 자, 6번 행정심판 별표 치고 도시군계 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밑줄 그어야죠. 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원래 행정심판이라는 건 직권 상급 행정청한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시행자가 이게 행정청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직권 상급 행정청이 없는데. 그래서 지정한 자를 직권 상급 행정청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고. 처분 제한, 이것도 별표 치고. 자, 국공지로서 도시군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유효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에 위반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에 동그라미 다 치고. 우리 국공지 처분 제한은 도시군 계획 사업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무효로 한다는 말이 없어. 에? 그건 금지 원칙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효력 발생 요건은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무효로 하겠다. 자, 이행보증금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행보증금의 제일 끝줄에 보면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도시군계 시설부지 개발행위 나와. 밑줄 그어놓고 1, 2, 3 묶어놔야지. 별표 치고 가고 재촉한다. 이 내용이에요. 다 설명 나가서 가설건축물 분장물 설치 개축재측 이 내용입니다. 자, 밑에 도시군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 나오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만 나와. 별표 치고 10년 동그라미 치고 지목이 돼야 돼. 대 밑줄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세 번째 줄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저자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에 6개월 동그라미 치고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2년 동그라미 매수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2년 아주 중요한 년이에요. 2년 중에.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시간은 없어도 개근을 해야 돼. 내용을 보다 나가더라도 개근을 해야 돼. 내용은 필요 없어. 개그가 중요한 거다. 자, 3번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죠. 현금 지급 원칙입니다.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좀 이따 오라 해. 바쁘니까 좀 이따 해. 좀 이따. 내가 지금 받을 수가 없네. 도중에 시설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개그를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자꾸 개그할 수 있는 이 소재를 줘, 이게. 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3천만 원 초과 금액 밑줄 긋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용모임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 금액 있지?
도시공개 시설 채권에 매수무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즉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상환기간 별표 쳐야 돼요. 10년 범위 내에서 밑줄. 예, 그게 중요하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 거부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밑에 3층에 단독, 3층에 1종, 2종 근생, 공작물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노다단 안마 제외된다 이 말 나와? 거기까지 유효 주셔야 돼. 넘어가봐. 타인 토지 출입. 타인 토지 출입 이렇게 나와요. 타인 토지 출입 이제 이걸 어떻게 잡아갔었냐면 이렇게 잡아갔었어. 이걸 이게.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한 번밖에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단순 출입에서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출입해가지고 민폐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민폐 끼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재료적 시장으로 이제 이용한다. 예,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 자, 임시 통로로 만들고, 또는 이제 재료적 시장으로, 재료적 시장으로 이용하겠다. 적시장. 이게 뭘로 나오냐면 일시 사용으로 나와. 예? 자, 그 다음에 원두막 저쪽으로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걸 장애물, 조사 측량하는 자한테는 장애물이지만 토지 소유자한테는 이게 바로 재산이야. 그래서 손실보상에 바로 걸리는 거야. 장애물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원두막 제거해 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단순 출입할 때는 허통, 동통 이렇게 걸리잖아. 기억내요? 자, 그래서 단순 출입 플러스 민폐 끼치는 경우는 동통 이렇게 걸리잖아. 동통, 허통, 동통 이렇게 걸린다고. 허통, 동통, 허통, 동통 이렇게 걸려. 허통, 똥통 이렇게 걸려. 허통, 동통. 허가받고 통지하고, 허가받고 통지하고, 동의 없고 통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허통, 동통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가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될 때만 그래.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되면 허가받아야지. 누구의 허가? 허가권자는 도시군수니까 시장군수에 천안시장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통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지. 며칠 전까지? 7일. 옳지.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7일 전까지. 거의 잊어버리지도 않았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하나 들어가면 하나 뒤로 나와버릴 줄 알았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네. 자, 근데 행정처인 경우에는 행정처인 경우다 이렇게 들어가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가 행정처이다면 이게 없다고 자기네들이니까. 그지? 그러나 이건 해야 돼. 7일 전까지 소정관에게 통지를 하자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동의어돼야 돼. 원두막 제거하려면 수박밭을 파헤치고 통로를 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동의어돼야지. 그 다음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한테 통지도 해야 되지. 여기는 한 번 더 통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며칠 전까지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7일, 3일 전까지 해야 돼 이게. 뭐 하는 날로부터? 이날 이거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원두막을 제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통지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니까. 원칙은 7일 전까지.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갈 때 3일 전까지요. 민폐 끼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돼. 자, 그래서 소정관한테 통지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잠깐만 고인주의 자격증 땄다고 소정관이 원두막 좀 제거합시다 라고 가서 가보니까 발리 가서 기분 좋다 발 씻고 있는 거야. 해외여행 가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렇게 비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허가권자의 천안시장에 허가를 받아서 이걸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청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허가권자한테 통지를 하고서 통지. 그러니까 이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특별시장부터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시장 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한테 허가받고 비행정청한테 같은 경우에는 원두막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근데 행정청이 한다 할 때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통지하고서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마. 괜찮아.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런 게 있다. 자, 좋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체킹만 하고 끝내게요. 자, 타인 토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된다고. 허가받아야 돼.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히 쭉 밑줄해야지. 허가를 받아야 하면 허가 동그라미. 출입하고자 하는 날은 7일 전까지 동그라미. 소점관 밑줄 일시장소를 알려야 한다. 통지하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행정청인 도시공개 시설 사부 시행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안 받고 들어가는 거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거요. 이때 통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전 통지는.
내용 이해가요? 네. 자, 2번. 타인 토지를 재료역지상 임시통로로 사용하거나 이게 이제 민폐 끼치는 경우 써놔야지. 나무, 흙돌, 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소정관에게 동의까지 얻어야 돼요. 동의 동그라미 치고. 동의 동그라미 치고. 자, 3번.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날에 3일 전까지지. 자, 3일 전까지 동그라미 치고 그 토지나 장애물을 소정관에게 알려야 한다. 밑줄 긋고. 4번에 일출 전에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요, 소유자야? 직접 점유해야 되니까. 간접 점유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유자는 간접 점유를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점유해야 돼요. 따라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또 나오네요. 타인 토지 취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밑줄 두 줄 긋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와요. 직접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이렇게 나오고, 집가 동향조사 이렇게 나와요. 밑줄 그어요. 시범도시 지정 이렇게 나와요. 아, 시범도시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다 하더라. 구교통장관이 요 정도만. 행정심판 네모였고 별표 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청문 동그라미 칩니다. 사인에게 주었던 수익적 행정처분을 갖다가 취소나 박탈해 갈 때는 청문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사 중지 명령이다 하면 청문 있게 없게? 그런 건 없는 거야. 뭐를 박탈해 갈 때 그래.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인에 대한 도시군계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현대건설이 지정받아가지고 취소되는 게, 현대건설 실시계 인가받고 취소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바꿔서 취소되는 경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취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취소, 이건 청문이 있다 없다? 없다. 사인에 대해서 뭘 해준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사인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나 박탈할 때 그런 거야. 자, 요 정도 하고 오늘 나간 프린트물 50점 이상 무조건 맞아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질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